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입니다. 요즘 주위에 소상공인 폐업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제 폐업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수익성 악화가 되고요. 매출 부진이 가장 많은데요. 그 원인으로서는 이제 내수 부진에 따라 가지고 고객이 이제 감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비, 임대료, 좀 이런 기본적인 고정 비용이 상승한 것이 아마 주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분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광고비 부담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돼 가지고요.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폐업을 하고 나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리를 이렇게 찾는 게 또 만만치가 않다고 그럽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장기 연체로 고통을 이제 받고 계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 분들 이런 분들의 상환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가지고 손 놓고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가지고요. 세도약 기금과 같은 뭐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부채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아직까지 눈에 띄게 이게 뭐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활필수품 사실 때 어디에서 사세요?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시나요? 굳이 뭐 요새 가게 잘 안 가시죠? 뭐 가게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요 온라인 쇼핑이 대세입니다. 전체 유통업 매출에서 20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요 53.6%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상첨으로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섰잖아요. 갈수록 이 비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 살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죠. 자, 이건 이제 통계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폐업률 10%가 지금 넘어섰다고 하고요. 2025년도 작년 1분기에 폐업 신청한 자영업자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30초마다 한 군데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이 법무사는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이제 소상공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 이제 서울 서초동에 있지만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받고 또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영상이요 이런저런 이유나 고민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특히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하고 막연하게 지금 불안해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요 일반 이 근로소득자 보통 우리가 이제 월급쟁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계시는데요 일반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소득 재산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얼마인지 아니면 내 지출이 도대체 얼마인지 나 자신도 확실히 몰라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사에게는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대리인이요. 이 대리인은요 단순하게 서류만 작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의뢰받은 대리인 사무실 이분들은요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재기 컨설턴트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급여소득자는 소득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같은 영업소득자는요 일단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매출과 매입에 따라 순수입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은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닌 장사는 사업을 해가지고 버는 소득이 있잖아요. 이거를 객관화시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 스스로 모르는 거를 제3자인 대리인은 어떻게 알겠어요. 최근 1년간의 매출 매입자료 다 살펴봐야 되고요. 사업자 통장
거래 내역까지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뭐 세금 신고를 한 자료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법원을 설득시키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월 평균 수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업 운영의 필수적인 비용을 정확히 분류하고 소명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변제하는 월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업용 자산이 있거든요. 집기라든지 재고, 기계, 보증금과 같은 유형, 무형의 이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자산이 있죠. 요거는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 이거를 구분을 하고요. 중고시세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청산가치 산정이 필요한 영업용 자산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재산 목록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재산 목록이요,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주 직접적인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제계획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은요, 일반 다른 개인회생 사건보다 복잡하다고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제계획안은요, 계속 사업을 해 나가면서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즉 내가 지금 문을 닫는 것보다 계속 일을 하면서 갚아 나가는 이 돈, 이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하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소득과 지출에 관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서 사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비와 생계비와 같은 지출에 들어가는 비용, 이걸 제외한 변제 금액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에 맞춰 가지고요, 변제율이라든지 변제 기간 요거를 딱 설정을 하고, 그리고 보정 공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설사 뭐 보정 공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해 가지고 초기부터 완벽한 논리를 갖춘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대리인 사무실은요, 종전의 업무 처리관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단순한 대리인에서 벗어나 복잡한 서류 작업에 그 최적화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류 작성이라든지 재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요,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업무 효율을 이제 극대화해야 됩니다.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을 하실 때 단순하게 인터넷 광고에만 의지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과거의 실적으로 검증된 사무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은 다른 분야보다 복잡한 만큼 개인회생에 대한 고유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인 소상공인분들의 불안감 해소하고 절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또 따스한 인간의 온도와 감성을 전달하는 사람 중심의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휴먼 터치를 구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요, 그저 막연하게 불안해 하시던 거의 뭐 공포에 가깝던 개인회생에 대한 불안감 말끔하게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회생은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꾸준히 일도 있지 않나요? 또 날씨도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곳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줄 대리인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린 거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개인회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또는 법무사 사무실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을 하질 않고요. 오직 개인위생, 개인 파산 사건만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